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11개월 만에 최다죠. 이건 거의 4년 만에 최대 수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은 기록 경신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녹록치 않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이루면서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름 아닌 경매 건수가 아주 심상치가 않죠. 경매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선명한 궤적을 쓱 하고 긋는 선제지표. 그냥 날아가는 화살이 아니라 표적에 꽂혀있는 화살.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는 정확한 지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치들이 쏟아지는 영역인데, 고금리 장기화, 이것도 이젠 기준금리가 제시하는 금리 궤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시중은행 금리가 이젠 기준금리와는 엇갈리게 가고 있는 거의 갈고리식 고금리. 한 번 걸린 대출은 변동금리, 고정금리라는 풀 안에서 찝어 올리듯이 금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가뜩이나 무리하게 주담대를 일으킨 분들에게는 거의 저격식으로 다가오는 이 금리 부담은 단순히 상징적이었던 중앙은행의 금리 움직임과는 체감도 면에서 정말 달라진 고금리 현상을 느끼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금리의 실체라는 걸 느끼게 해줄 정도니까 정말 고금리라는 말이 이전보다 더 팍팍하게 다가오는 그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벼랑 끝까지 밀어버리는 아파트들, 결국 대출이자 견디지 못해서 집이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경매 시장인데요. 앞불사 3년 11개월 만에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는 경매 진행 건수가 3,493건으로 전월 대비 19.1%가 증가하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달 기록은 2,933건. 상당히 튀어나가는 자칫 기록지를 찢을 만한 그런 추세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록 갱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전달 기록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건데, 특히 주목할 대목은 수도권 경매 물건들이 폭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015년 4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찍고 있죠. 거의 10년 만에 찾아오는 경매 물건 대홍수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 401건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경매로 넘어와서 유찰되거나 낙찰되는 물건들이 인풋, 아웃풋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 매물량이 거의 오늘 9만 건을 찍은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 정도로 매매 시장의 물량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건 경매 시장의 물량으로 전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고요. 이런 이유로 낙찰보다는 유찰이 주를 이루면서 2월이 되는 경매 순서가 다시 계속해서 경매 시장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경기권마저도 흔들거리고 있어서 경기도는 809건의 경매 물건이 2014년 이래, 여기는 딱 10년 만이네요. 경매 진행 건수가 엄청나게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강남 쪽 경매 상황도 눈에 띌 정도로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포자이 꾸준히 경매가 나오고 있는 곳이죠. 대형 평수 50평에서 경매가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가격이 세니까 유찰이 되고 있죠. 36% 정도 떨어진 가격에 36억 정도 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20억이 떨어진 가격의 낙폭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강남 쪽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포라체 역시도 1100세대 정도의 규모인데 33억의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유찰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워낙에 가격이 30억이 넘어가고 있으니 굳이 서둘러서 낙찰을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서초구 쪽에서도 경매 물건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사실. 역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워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송파구로 가보면 올림픽 패밀리, 여기도 경매로 41평에서 나오고 있는데 20% 가격이 떨어져서 22억이 17억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재건축 단지라 경매로 나오는 것도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건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다가 대출 끼고 들어왔는데 아마도 자금이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송파구 쪽도 뭐 상당히 경매 물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락상용도 13억 정도의 경매가 뜨고 있죠. 여기도 대단지인데 이렇게 구축 시장에서 경매가 뜬다는 건 중간 진입 장벽을 뚫고 들어간 분이 대출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 지금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집이 넘어가는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노원구마저도 경매 물건이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기본 매매로 던져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렇게 경매 물건이 뜬다는 건 거의 갭으로 들어갔다가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을 하니까 전세가마저도 제대로 받쳐주지 않고, 아무튼 개인 사정이 어떻든 집이 넘어가 버리게 된 건데 5억대 경매 물건으로 나오고 있고 20% 정도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죠. 이렇게 노원구는 살포시 눈을 들어서 살펴봐도 아주 속속들이 경매 물건들이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서울에서 그래도 외곽 지역이라 비교적 집값이 강남에 비해서 낮은 곳이기도 한데, 이 집값마저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건 확실히 갭2의 실패를 본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경매 시장은 수도권에서 폭주하듯이 10년 만에 최대 물량이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아파트 시장 동향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가격 조정세가 엄청나게 세게 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경매 시장을 때때로 살펴야 하느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시장에서 경매 물건마저도 사줄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건 곧바로 매매 시장에서 매수세가 확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엔 노도강, 영끌족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경매 시장이 아주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 비교적 노도강 쪽은 매매 시장에서 급매로 던지면 수요층이 두터워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던 곳인데, 이마저도 지금 매수세가 죽어서 어렵다는 얘기죠. 특히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시중은행에서부터 밀려 올라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결국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11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경매 건수를 폭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전 달과는 확실하게 쑥 하고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매 지표가 높아지면 동시에 아파트 시장은 반대적으로 아파트 가격 자체가 내리찍히는 거의 벌목 수준의 가격 해체가 시작이 되는 제대로 된 전조 현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왜 아파트값 확 떨어지지 않느냐고 답답해하는 분들 많은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베일, 그러니까 호가가 현장 부분에서 가격 체감도를 막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상당 부분 심리적 가격대는 상승분을 반납하고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게 액면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도미노식으로 서울 대장단지들의 하락세가 급매 가격으로 떨어지는 신호가 시작이 되면 술렁이는 분위기 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라. 신축 중심으로 대장단지에서 탈출하려는 급매, 손절 현상이 1차 하락 시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급작스럽게,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집값의 기준을 훅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무슨 아쉬움이 있어요? 전반적인 동서남북 경제 상황도 좀 안 좋은 편이잖아요. 거의 부동산 시장을 상당한 변화 속으로 몰아갈 변수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한국 자산 시장의 총화, 아파트가 번쩍번쩍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이 분위기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정말 망망대해 뗏목 타고 가다가 버티다가 지금 폭풍 만날 상황으로 가는데, 뭘로 도대체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는지, 여전히 틈만 있으면 대출 일으켜서 집을 사려는 정말 반사적인 매수세는 그래도 시장에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 수요 물고 들어가려고 끝까지 호가세를 포기 못하는 건데, 이분들도 이제 웬만해서 거의 등을 돌렸다 보면 되죠. 어차피 집을 실수요로 산다 해도 무지막지한 고금리에 물려서 산다는 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비대면 대출도 이제 안 돼서 이제 손쉽게 클릭해서 대출을 내는 시대 끝났습니다.
은행 창구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데 직접 은행을 방문해 보면 대출 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 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선뜻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시중은행들 대부분이 비대면 대출 창구 닫혔어요. 신한, 우리, 기업은행 비대면 상품 취급 중단했습니다. 이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청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휴대폰으로 대출을 내는 관행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만큼 대출 접근성이 훅 하고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앞으로 이런 빡빡한 대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 초반에 말씀드린 경매 물량 쏟아지는 것도 이렇게 대출 자금 관련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집을 샀다가 할 수 없이 집이 넘어가 버리는 정말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부동산에서의 자금 고갈 현상은 본래 금융시장에서부터 예고된 위기였죠. 이미 환율 시장은 비상이 걸린 지 오래였고 환율 1,400원이 아니라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 이미 열려버렸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에서 강달러 현상은 뉴 노멀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제 1,400원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금융 압박이 쏟아지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물가지수는 엄청난 피로감 느끼게 되고요. 구매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프랑스가 무디스로부터 국가 신용등급 강등당하는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죠. 거의 기습적으로 때린 뒤통수였는데 이 타격을 제대로 얻어맞고 눈이 튀어나올 뻔한 프랑스는 무디스 일침을 두 손으로 받아들어야 했는데 바로 부채 문제,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재정 적자는 당연한 현상이었고 프랑스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이른바 소버린 리스크,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자금을 빌린 국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 이걸 소버린 리스크라고 하는데 프랑스가 딱 걸렸죠. 유럽 경제의 쌍두마차 독일과 프랑스인데 이런 챙피를 당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매와 거래량 실종 그리고 아파트 가치 하락은 다름 아닌 부채 문제와 연관된 한국 부동산의 아킬레스건 딱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무디스는 프랑스에 대해서 이 부채 문제의 상환 여부에 물음표를 던졌다라는 얘기고 한국 자산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매수자가 실족이 되는 것 역시도 부채 문제로 촉발된 대출 규제, 창구 폐쇄 현상은 앞으로 한국 역시도 이 부채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으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프랑스가 경제대국이면서도 이런 부채 문제로 인한 약점이 바로 잡혀버린 한마디로 삿바가 잡혀서 넘어진 거라 볼 수가 있는 건데 한국 자산시장은 결국 1896조 2천억이나 되는 가계부채로 인해서 엄청난 금융시장의 변화라는 타격을 고스란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란 얘기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대출을 급속도로 쪼이고 있는 것도 국가 신용 문제 레벨의 이상 신호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인데 최근에 한국을 향해서 무디스가 성장 동력 니네 잃었어 평가한 부분이 아주 세하게 느껴지는 건 다음은 너네야 라는 무언의 뭔가가 느껴지는 대목이라도 할 수가 있죠. 한국 신용등급이 아슬아슬해질 수 있는 대목, 바로 부채 문제가 결국 경매 문제로, 거래시장 급감의 문제로, 대출 대란의 문제로 이건 자산시장 아파트 가격에 엄청난 조정을 가져오는 내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국가 신용등급의 문제라도 비약이 될 수 있다는 거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10년 만에 기록 갱신, 좋은 일이어야 하는데 악재로 지금 갱신이 되고 있고 어찌 보면 무주택자들에게는 관점을 달리하자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부채로 인한 경매 시장의 폭주는 국가 신용등급까지도 위태롭게 할 이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가져올 폭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바람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